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상에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기 앞서 이렇게 이 주제와 각각의 논문들을 선택한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노말리 디텍션에서는 기존 모델들을 융합해 만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생성해 아노말리 디텍션을 타임 시리즈에서 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LSTM 베이스드, 어토인코더 베이스드, 겐 베이스드가 있었을 때 이제 그것들을 각각을 융합해서 LSTM 플러스 CNN 아니면 CNN 플러스 어토인코더, LSTM 플러스 어토인코더 그리고 이 세 개를 합친 LSTM, CNN, 어토인코더를 합친 이렇게 모델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고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어떤 모델을 합쳤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 같은 경우는 LSTM과 오토엔코더를 사용한 융합한 모델인데 그것이 어떤 거에 쓰였는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였는지 아니면 그 오른쪽에 정리해놨다시피 아노말리 디텍션에 쓰였는지가 나타나져 있고 각각의 밑줄 그은 이제 이것은 각각의 논문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이냐 아니냐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되는 그 목적이 아노말리 디텍션인지를 이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딕션을 한 후에 그리고 아노말리 디텍션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 주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있고 그 주가 되는 실험이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논문은 이렇게 총 3가지의 논문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LSTM과 오토인코더, 그리고 LSTM과 CNN, 그리고 LSTM, CNN, 오토인코더를 합친 모델들에 대한 논문이 되겠고, CNN과 오토인코더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논문들에 나온 이제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참고로 이 방법론들은 모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아노말리 디텍션이 주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기 앞서서 LSTM 그리고 CNN 오토인코더에 대한 모델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필수적으로 이제 아시고 이 발표를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STM과 오토인코더를 합친 융합한 모델이 되겠고 그것이 어떻게 융합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와 비슷한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 Q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위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로스 펑션은 각각이 reconstruction error와 regularization term이 있는데 reconstruction term은 이제 입력 데이터와 비슷하게 복원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regularization term은 reconstruction이 잘 된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의 z값이 prior pz와 같았으면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오토인코더와 구조는 같겠지만 이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오토인코더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라 매니폴드 러닝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앞에 인코더 부분, 즉 레이턴트 벡터로 투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코더 부분이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인코더 부분은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딸려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이 다르고 각각의 목적 덕분에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regularization term이 존재하고 prior에 대한 컨디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z 벡터가 prior pz와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코더가 중요하지 않고 인코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성 시점마다 z는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설명해드릴 이제 모델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시그널이 있었을 때 인풋이 각각의 x1부터 xt까지 시점이 있고 각각의 이제 인풋이 들어가기 앞서서 프라이어 분포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x가 인코더와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코더와 디코더는 각각 LSTM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부터 보시겠습니다. LSTM과 그 뒤에 오는 리니어 모듈줄로 각 포스테리어 Z1의 민과 코베리언스를 구합니다. 이때 프라이어들의 분포는 기존 방법들은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설정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 뮤 p이고 그리고 코베리언스가 이제 시그마 p인 정규 분포로 각각의 평균들을 모두 다르게 설정합니다. 또한 단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그마 p가 1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타임 스태프마다 평균들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의 템포럴 디펜던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둬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프라이어의 분포와 이제 포스테리어의 분포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해주고 있고 이 두 정규 분포 간의 K의 다이버전스 식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프라이어에서 Z1과 이제 ZT가 있었을 때, 즉 1시점에 있을 때의 프라이어 분포와 T시점의 프라이어 분포가 각각 다르고 그것이 있었을 때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에서도 이제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디코더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텀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텀을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Q에 대한 분포가 주어졌을 때 Z에 대한 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것이 리컨스트럭션 텀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인코더에서 얻은 이렇게 뮤 ZT와 코베리언스 XT를 사용하여 그것의 분포에서 Z를 랜덤하게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코더의 LSTM으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레귤라이제이션 텀과 리컨스트럭션 텀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학습이 됐으면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노말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식을 사용해서 아노말리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 있고 아노말리 스코어가 높으면 LSTM VAE로부터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정상 데이터라면 잘 리컨스트럭션이 돼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을 텐데 이제 이상치 데이터라면 아웃풋은 정상처럼 나오지만 애초에 인풋은 앱노멀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제대로 인풋이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아노말리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실험을 보시면 왼쪽에서와 같이 이렇게 아노말리를 일으키는 억지로 일으켜서 각각의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정상 데이터와 앱노멀 데이터를 같이 껴서 테스트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습할 때는 당연히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두 개의 표를 보시면 non-anomalous execution에서 각각의 이제 성능 지표들을 보시면 사운드 에너지, 아니면 입과 숟가락과의 거리, 그런 것들을 성능 지표로 했을 때 모두 다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상치 데이터가 있었을 때는 사운드 에너지나 아니면 그 거리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상과 다르고 그리고 밑에 아노말리 스코어도 특정 시점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제 ROC 커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스테이트
베이스드 스레시홀드와 픽스드 스레시홀드가 이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도 이제 for hand engineered feature와 즉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사운드 에너지 뭐 등등의 이제 4가지 지표와 4가지 실험과 그리고 17개의 센서 데이터들에 대한 실험을 해봤을 때도 LSTM-VA가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제 LSTM 모델과 CNN을 융합시키는 모델입니다. 먼저 여기서 컨볼루션 LSTM을 사용을 하는데 컨볼루션 LSTM이 우선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LSTM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인풋은 이미지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LSTM을 가기 때문에 이미지에 시간을 부여한 데이터, 즉 무빙 엠리스트와 같이 영상 데이터지만 이제 이미지가 추가되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논문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컨볼루션 LSTM에 적용하는지였고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컨볼루션 LSTM의 어떤 구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컨볼루션 LSTM을 보시면 컨볼루션 LSTM은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공간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과 LSTM에서 이제 시간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력, 망각, 출력 게이트 그리고 셀 입력값, 셀 출력값, 셀 상태값이 1차원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한 차원은 채널이나 필터인 3차원 텐서입니다. 그리고 LSTM에서 이제 곱으로 항해지던 그 오퍼레이션이 모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웨이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논문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링크가 있고 이것은 처음 컨볼루션 LSTM을 제안한 논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위 논문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컨볼루션 LSTM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볼루션 LSTM은 시계열의 예측 문제를 목적식 하는 것을 보시면 인풋으로 이제 xt 플러스 1과 xt 플러스 k, 즉 t 시점 이후에 이제 값들을 예측하는 것이 그것이 또 인풋으로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t 시점 전에 있는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다음번에 이제 그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k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음 목적식의 아웃풋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셀의 값을 예측할 때는 인풋과 그 전 시점의 주변 네이버들의 패스트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쓰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LSTM의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서 이제 LSTM 예측 모델과 같은 경우가 인코더에서 연속적으로 입력을 받아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찾고 마지막 상태를 복사해서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컨볼루션 LSTM에서도 단일 LSTM으로 구성된 컨볼루션 LSTM을 스태킹하고 따라서 이렇게 스태킹함으로써 다이나믹 시스템에 적합한 강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셔널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LSTM 예측 모델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인코딩 네트워크는 입력 시퀀스 히든 스테이트 텐서로 압축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포캐스팅 네트워크는 이제 여기서 얻은 히든 스테이트를 언폴드해 예측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forecasting 네트워크의 initial state와 셀 아웃풋들은 인코딩 네트워크의 마지막 state에서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forecasting 네트워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컨볼루션 층을 컨캣한 후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에 태워서
최종 예측값을 생성하고 따라서 출력을 입력과 같은 차원으로 조정을 하고 다른 수준의 셀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각각의 F1, F2, F3라는 CO2 저장소에 대한 각각의 저장소에서 관측되는 프레셔에 대해서 시계열 순서대로 나열한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태우기 위해서 이미지화를 시키는데 다이나믹 데이터와 스태틱 데이터와 같이 이렇게 F1, F2, F3가 위치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 상에서 이제 그 각각의 점들이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이나믹 데이터의 시간 순서대로 값을 보시면 이제 F1 같은 경우는 10, 20, 12 그리고 F2는 5, 12, 6 등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값들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F1은 CO2를 주입하는 관측소이고 F2, F3는 관측만을 하고 있는 이제 CO2 저장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F1이 에서 관측되는 이 수치들은 이제 CO2를 얼마나 주입하냐라는 양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응하는 F2, F3의 각 관측소의 프레셔 값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태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유지가 되는 데이터를 골라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permeability라고 해서 그 토양에 얼마나 공기가 통하는지 즉 시간에 따라도 뭐 CO2가 주입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풋을 3개의 층을 합쳐서 스태킹해서 넣는데요.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한 층의 다이나믹 데이터와 두 층의 스태틱 데이터를 같이 넣습니다. 여기서 2개 층 스태틱 데이터는 각각이 이제 통기성과 토양 공급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기성과 토양 공급성은 시간이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고 오직 변하는 것은 F1의 인젝션 레이트와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F2, F3의 프레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킹된 인풋을 컨볼루션 LSTM에 통과시킨 뒤에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linear transformation을 거쳐서 최종으로 예측된 프레셔 값을 도출시킵니다. 이렇게 학습한 모델로 아노말리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스턴스가 normal range에 있는 확률을 저희가 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아노말리 스코어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보시면 이제 어떤 그 확률이 그 노멀 레인지 안에 있을 확률이 어떤 기준보다 크다면 노멀이고 기준보다 작다면 이제 그 노멀 레인지에 있지 않다고 내려지기 때문에 어노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보시면 우선 볼드 표시로 된 2.0 그리고 0.8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 선 같은 경우는 프레셔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관측소에 이렇게 CO2를 주입을 해서 프레셔를 넣었다가 그리고 안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하는 행동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프레셔를 넣으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프레셔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프레셔를 이제 줄이면 점점 또 그 파란색 선과 같이 이제 프레셔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또 CO2를 주입을 하면 다시 프레셔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CO2를 넣는 프레셔가 없어지면 이제 그 관측소 F2, F3에서 이제 관찰되는 CO2 프레셔 값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예측 모델로 컨볼루션 LSTM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CNN과 각각의 LSTM 각각의 모델들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지표에서는 아무래도 지질학적인 논문이다 보니까 아노말리 디텍션의 성능을 보여주는 비교 실험이 없고 오른쪽과 같이 이 모델에 대한 이제 그 성능 지표가 한 표에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빨간색 선과 같이 앱노말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앱노말은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값이 어떤 컨피던스 인터벌보다 밖에 있는 경우와 그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 레지듀얼 값이 절대값 3 곱하기 시그마보다 큰 경우에 이제 비정상 데이터가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CO2를 주입을 하면 압력이 점점 올라가고 주입하지 않으면 압력이 줄어드는데 앱노멀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CO2를 새어나가게 하면 입력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ermeability가 에 따라서 각각이 이제 앱노멀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질학적인 이제 특성을 보기 위해서 진행된 실험이므로 간단히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permeability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노말리를 삼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우 커질 시에만 이제 인젝션 시 과도하게 압력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